아저씨, 그 문 열지 마세요! 지민은 창고 한쪽 구석에 작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위험한 게 있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뭔가 갖다 놨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했지? 성훈이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해도 될까? 너무 위험하지 않나? 하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가 걱정 마. 계획대로만 하면 돼. 그 사람이 아침에 창고 점검하러 올 텐데 그때 문을 열면 다 끝나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있는 걸 눈치채고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성훈은 조심스럽게 작은 문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쪽에는 정체 모를 상자가 놓여 있었고 톡 쏘는 듯한 냄새와 함께 전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폭발물이잖아.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소년의 경고가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 물류창고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장성우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55세의 그는 여전히 정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자주 찾아오는 불면증 때문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회사에 나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역시 새벽이 제일 조용하군요. 성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세운 한성물류는 이제 전국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이 창고들이 그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서민 출신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온 자신의 인생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를 허전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형광등이 차례로 켜졌습니다. 정리정돈된 화물들 사이로 성우는 천천히 걸으며 오늘 출고될 물건들을 점검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점검이 그에게는 일종의 명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고 구석진 곳을 지나가던 중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선반 뒤편에 무심코 놓여진 것처럼 보이는 낡은 서류 꾸러미였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지? 여기 있을 리 없는데. 꾸러미를 집어든 성우는 끈을 풀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펼쳐진 서류들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사의 재무장부였는데 공식 장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 법인. 이런 계좌는 처음 보는데 성우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장부에는 정기적으로 거액이 해외로 송금된 기록들이 있었고 그 금액들이 상당했습니다.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알 수 없는 경로로 빠져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대체 뭐야? 누가 이런 거래를? 갑자기 성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우는 재빨리 장부를 접어 원래 자리에 놓으려 했습니다. 아직 이것의 정체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오는 건가? 성훈이 서류를 다시 꾸러미로 묶고 있을 때 갑자기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돌아보니 경비실 할아버지의 손자인 지민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성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민아,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니? 학교 가야 하는 시간 아니야? 아저씨, 그 문 열지 마세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창고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거기 위험한 게 있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뭔가 갖다 놨어요. 성우는 지민이 가리키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창고 부속실 문이었습니다. 소년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야?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자러 가라고 해서. 그런데 아저씨가 여기 오시는 걸 보고 급히 뛰어왔어요. 성우는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 소년이 아니었다면 자신도 모르게 위험에 빠질 뻔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덕분에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순간 성운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금 발견한 수상한 장부와 지민이 말한 이상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습니다. 지민아, 어젯밤에 본 사람들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니? 한 명은 아줌마였는데 키가 크고, 그리고 한 명은 아저씨였어요. 목소리가 좀 큰 사람. 성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지민의 모호한 설명이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성운은 지민의 손을 잡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년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문 너머에 위험한 것이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큰 사고에 휘말릴 뻔했던 것입니다. 지민아,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왜 그 문을 열면 안 되는 거지? 경비실 앞 벤치에 앉은 성우는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네. 할아버지가 순찰 돌러가신 사이에 저는 창고 근처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은색 차가 와서 두 사람이 내렸어요. 지민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우는 소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한 명은 키 큰 아줌마였는데 머리가 길고 목소리가 좀 차가웠어요. 그리고 한 명은 아저씨였는데 목소리가 크고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성운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의 묘사가 점점 구체적이 될수록 불길한 예감이 강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봤니? 네. 차 트렁크에서 무거운 상자를 꺼내더라고요. 둘이서 겨우 들 정도로 무거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창고 안쪽 작은 문 있는 곳으로 옮겼어요. 성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민이 말한 그 작은 문은 바로 아까 소년이 열지 말라고 경고했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그 상자에서 무슨 냄새 같은 게 났니? 뭔가 시큰하고 톡 쏘는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가 조심해서 옮겨 자칫하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성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폭발물이나 화학 물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 문을 열었다면 정말로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지민아, 혹시 그 사람들이 다른 말도 했니? 네.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해도 될까? 너무 위험하지 않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걱정 마, 계획대로만 하면 돼. 저 사람이 아침에 창고 점검하러 올 텐데 그때 실수로 문을 열면 이라고 말하다가 제가 있는 걸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아저씨한테 달려온 거예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성우는 지민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민아, 정말 고마워.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준 거야. 그런데 아저씨,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그 사람들이 상자를 옮기고 나서 다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장부는 이미 원래 자리에 놔뒀으니까 사고가 나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거야 라고 했어요. 성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아까 자신이 발견한 수상한 장부가 떠올랐습니다. 장부, 정말 그런 말을 했니? 네. 그리고 그 아저씨가 하지만 혹시 의심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괜찮아. 우리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으니까라고 했어요. 성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 얼굴을 자세히 봤니?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그런데 그 아줌마 목소리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담배 냄새가 많이 났어요. 성우는 지민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큰 의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제거하려 했고 그것도 장부와 연관된 일이었습니다. 지민이 학교로 떠난 후 성우는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그 위험한 문 근처에 정말로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살펴보니 정말로 수상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에서는 묘한 냄새가 나고 있었고 전선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지민이가 아니었다면. 성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아까 발견한 장부를 다시 자세히 살펴볼 차례였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자금 유출이었습니다. 회사 매출의 거의 3분의 1이 알 수 없는 경로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그리고 왜 나를 죽이려 했을까? 성우는 장부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성우는 장부를 안전한 곳에 숨긴 후 급히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박 비서였습니다. 비서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시간 되시나요? 성훈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박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40세의 박 비서는 성훈이 회사를 키우는 동안 줄곧 함께해온 충직한 조력자였습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우선 회의실로 와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박 비서가 회의실에 도착하자 성우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건데. 박 비서는 장부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 계좌들, 우리 회사 공식 장부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금액들을 한번 추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비서는 노트북을 열고 회사의 재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장부에 적힌 계좌 번호들을 하나씩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상합니다. 이 계좌들로 정기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성우는 박 비서 옆에 서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그의 눈에 들어올 때마다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거래가 시작됐나요? 한 3년 전부터네요. 처음에는 소액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최근 6개월 동안은 월 평균 10억 원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10억 원씩이요? 성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빠져나간 총액을 계산해 보니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비서님,
이 계좌들의 실제 소유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은행 쪽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박 비서는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는 그동안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1시간 후 박 비서가 충격적인 표정으로 성운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확인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계좌들의 실명 확인을 해보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박 비서는 화면을 성운 쪽으로 돌렸습니다. 모니터에는 계좌 소유주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성운은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좌 소유주 명단에는 2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라, 최경호. 성운의 입에서 나온 이름들은 바로 자신의 아내와 평생 동업자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분들이... 네, 제 아내와 동업자입니다. 성운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3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이 자금들이 해외로 송금되고 있어요. 주로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 쪽으로. 박 비서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성운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내 미라와 함께 보낸 20년의 세월,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함께해온 경호와의 우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계속해 주세요.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이 거래들이 모두 사장님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위조되어 있어요. 전자 서명까지 완벽하게 복사되어 있습니다. 성우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발각되면 사장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됩니다. 모든 서류상으로는 사장님이 직접 승인한 거래니까요. 성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미라와 경호는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어 놓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지민의 경고가 없었다면 폭발 사고로 모든 증거가 사라졌을 것이고 자신은 영원히 누명을 쓴 채 죽었을 것입니다. 비서님,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됩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미라와 경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우선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겠어요.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성우는 박 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집에 돌아가서 미라의 행동을 관찰해 볼 테니 비서님은 경호의 최근 동향을 파악해 주세요. 조심스럽게요. 네, 알겠습니다. 성우는 회사를 나서며 무거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미라가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라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오늘 창고 점검은 잘 됐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성운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연기로 들렸습니다. 네, 별일 없었어요.
성훈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성훈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성훈은 소파에 앉으며 미라를 관찰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성훈은 조심스럽게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경우는 어떤가요? 요새 자주 못 봤네요. 경우 오빠요? 요즘 해외 출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업건 때문에. 미라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성훈은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는 것이 아마도 빼돌린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훈이 회사에 도착하자 박 비서가 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경우 이사님이 갑자기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말입니다. 성훈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회사 재무 관련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장님,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박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회사 서버에 누군가 접속한 흔적이 있어요. 재무 관련 파일들이 수정된 것 같습니다. 성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라와 경호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파일들이 수정됐나요? 주로 해외 송금 관련 승인 서류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서류에 사장님의 전자 서명이 추가되어 있어요. 성훈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미라와 경호는 자신이 진실을 알아챘다고 의심하고 오히려 선수를 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이사회 회의실에는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경호가 회의를 주재했고 미라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경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성훈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경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정기 감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3년간 거액의 자금이 해외로 무단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훈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대략 3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사회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송금이 성훈 사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경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승인 서류가 있습니다. 성훈 사장의 서명과 전자인증이 모두 확인됩니다. 성훈은 그 서류들을 집어들고 살펴봤습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자신의 서명이 모든 서류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위조된 겁니다. 저는 이런 송금을 승인한 적이 없어요. 성훈이 항변했지만 경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장님의 개인 전자 인증서로 승인이 된 것일까요? 이 인증서는 사장님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미라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요. 혹시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당신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훈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의 부부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성훈 사장님.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믿고 싶지 않지만 모든 서류가 사장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경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장님이 경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러나라고요? 네.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사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성운이 반박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저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타깝지만 미라가 가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성우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라와 경호는 3년에 걸쳐 이 순간을 준비해 왔고 모든 증거를 조작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임시로 경호 이사가 대표직을 맡는 것이 어떨까요? 한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경호는 겸손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짐을 지겠습니다. 성우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키운 회사가 이렇게 빼앗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나온 성우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낸 회사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있겠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성우는 허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박 비서는 성운을 격려했지만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성운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사회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성운 사장님, 지민이가 사장님을 찾고 있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지민이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가겠어요. 성우는 급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민이 경비실 앞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야? 학교는? 아저씨, 정말 급한 얘기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지민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아저씨, 어젯밤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지민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깊이 주무시는 사이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경비실 밖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였는데? 그 아줌마랑 아저씨였어요. 며칠 전에 봤던 그 사람들이요. 성운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와 경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니? 처음에는 잘 안 들렸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아저씨가 이제 다 끝났다. 성공했어라고 했어요.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뭔가 걱정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혹시 누군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했거든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걱정 마. 우리한테는 완벽한 계획이 있어. 혹시 모르니까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미리 제거해야 해라고 했어요. 성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이라는 표현이 신경 쓰였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없었니?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말하면 화내지 마세요. 왜? 무슨 말인데? 그 아줌마가 저번에 저 사람이랑 싸우다가
내가 지민이만 없애면 된다고 했어요.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민이 자신들의 범죄를 목격했다는 것을 알고 아이를 해치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정확히 그렇게 말했니? 네. 그리고 그 아저씨가 아이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 라고 했는데 그 아줌마가 아무도 아이 말은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라고 말하다가 제가 있는 걸 보고는 이야기를 멈췄어요. 성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라와 경호가 지민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지민아, 정말 무서웠겠구나. 잘 참았어. 성우는 지민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저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성우는 즉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지민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했습니다. 지민아, 당분간 할아버지 댁을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안전한 곳을 찾아줄게. 정말요? 그래. 그리고 박비서 아저씨가 도와줄 거야. 성우는 급히 박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비서님, 지금 당장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탐정을 소개받을 수 있나요? 탐정요? 무슨 일이신지.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겠어요. 지민이 안전이 위급해요. 성우는 지민과 함께 박비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박비서는 성운의 급박한 상황을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제가 아는 탐정이 있어요.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좋아요. 바로 연락해 주세요. 그런데 사장님, 지민이를 어디에 숨겨놓을 건가요? 우선 제 고향 친구 집에 맡겨놓으려고 해요. 거기라면 안전할 거예요. 성우는 지민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민아, 며칠 동안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해. 무서울 수도 있지만 아저씨가 모든 일을 해결할 때까지만 참아줘. 네, 알겠어요. 그런데 아저씨도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이 아저씨도 해칠 수 있어요. 지민의 순수한 걱정이 성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내가 없었다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성우는 지민을 안전한 곳으로 보낸 후 박비서와 함께 탐정을 만났습니다. 탐정은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매우 심각하군요. 우선 이 아이의 증언을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겠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성우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탐정과의 만남을 마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경호가 임시대표로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비서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탐정님이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네요. 성우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탐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성우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사건이네요. 우선 지민이라는 아이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민이에 대해서요? 네. 지민이의 출생 기록을 추적하던 중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탐정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의 어머니는 서연주라는 여성입니다. 혹시 이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주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연주. 서연주요? 네, 맞습니다. 아시는 분인가요? 성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주는 자신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나 깊이 사랑했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서연주 씨는 죽지 않았어요. 탐정의 말에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전 교통사고는 맞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게 아니라 중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가족들이 해외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 위해 스위스로 이송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한 것처럼 처리된 거죠. 성운의 가슴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최근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민이의 출생 시기를 계산해 보니 성우는 탐정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연주 씨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임신 상태였어요. 지민이는 연주 씨가 혼수 상태에서 출산한 아이입니다. 성우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기상 지민이 자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지민이의 아버지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제안드렸던 겁니다. 탐정은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사장님이 제공해 주신 머리카락과 지민이의 것을 비교한 결과 성우는 숨을 멈추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지민이는 사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그 순간 성우는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소년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연주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것도 조사했어요. 현재 서울 시내 한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요. 성우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이 살아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꿈 같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탐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너무 놀라서. 그런데 지민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지민이는 경비원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인 줄 알고 있어요. 연주 씨의 아버지가 바로 그 경비원이거든요. 성우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민이가 자신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인 것도, 자신이 그 아이에게 묘하게 끌린 것도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연주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연주 씨는 아직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 못한 상태예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연주를 만나고 싶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성우는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연주를 만났습니다. 50세가 된 연주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긴 투병 생활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연주야. 성운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연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운 오빠. 연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성운은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주야, 정말 너구나.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저도 오빠가 그리웠어요. 의식을 되찾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오빠였어요. 두 사람은 20년의 공백을 메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주는 지민이 성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오빠를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나 봐요. 성우는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주야, 미안해. 내가 너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걸 몰랐어. 괜찮아요. 지민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울 따름이에요. 성우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듯한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살 수 있겠네. 연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연주와의 재회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성우는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미라와 경호가 저지른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성우는 박비서와 탐정을 불러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원본 장부와 지민이의 증언, 그리고 탐정님이 수집한 자료들까지. 탐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미라 씨와 최경호 씨의 해외 계좌 내역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에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겁니다. 성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를 걸 때였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우는 준비한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한성물류 창립자 장성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 회사에서 거액의 자금이 해외로 빼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제 아내와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성우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원본 장부, 위조된 전자서명, 해외 계좌 내역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3년에 걸쳐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저를 제거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성물류 횡령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성우는 기자회견 직후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취한 검사와 만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계좌 동결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검사는 성운의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도 요청하겠습니다. 이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한편 기자회견 소식을 들은 미라와 경호는 급히 만났습니다. 이런 젠장, 성운이 어떻게 그런 증거들을 찾아낸 거야? 경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미라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외로 나가야 해요. 계좌들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래, 오늘 밤 비행기로 떠나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망이 그들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천공항에서 미라와 경호는 출국 심사를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미라가 항의했지만 곧 수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미라 씨, 최경호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성우는 이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미라가 기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가진 건 결국 우리 덕분이었어. 우리가 없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성우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등을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검찰은 전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회사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성우는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성운이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총 5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담당 검사가 성운에게 말했습니다. 해외로 빼돌린 자금은 회수할 수 있을까요? 국제 공조를 통해 최대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주요 계좌들을 동결시켰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미라와 경호의 죄상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 문서 위조, 배임, 심지어 살인 미수까지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성우는 지민을 데리고 연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 가족이 함께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다 끝난 거예요? 지민이 성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지민도 성운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안전해졌어. 성운은 지민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세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연주도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거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한 달 후 1심 재판에서 미라와 경호는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성우는 재판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6개월 후 대법원에서 미라와 경호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라는 징역 18년, 경호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성우는 법정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네요. 박 비서가 성운 옆에서 말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과 30년 동안의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씁쓸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법정을 나온 성우는 곧바로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연주는 꾸준한 재활치료 덕분에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운 오빠, 재판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연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성우는 연주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성우는 이미 새로운 집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지민을 데리고 연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다음 주에 퇴원하신대. 정말요? 와, 그럼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2살 소년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민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연주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저를 잘 지켜줬어요. 지민이 성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운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연주의 퇴원일이 되었습니다.
성훈과 지민은 함께 병원에 가서 연주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집으로 가요. 성훈이 연주의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2층 집이었고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쁜 집이에요. 지민이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런 따뜻한 집을 마련해 주셔서. 연주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첫 번째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성훈이 직접 요리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아빠 요리 정말 맛있어요. 지민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늘었거든. 성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아,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실감나니? 연주가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이제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지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성훈은 지민과 연주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평생 찾고 있었던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성훈은 한성물류로 복귀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그의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한 경영을 추진했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모두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비서가 성훈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앞으로는 정말 깨끗한 회사를 만들어 보겠어요. 성훈은 새로운 각오로 일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집 앞 작은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꽃을 가꾸고 있었고 지민은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사진 찍어요. 지민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첫 번째 가족 사진을 찍자. 성훈은 휴대폰을 꺼내어 셀카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어깨를 기대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첫 번째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지민이 말했습니다. 우와, 우리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럼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니까. 성훈이 지민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 성훈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 한마디에 성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 동안 듣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정말 고마워. 성훈은 지민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연주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정원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성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성공도 이 웃음보다 값지지 않다. 평생 이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겠어.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성훈에게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원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가 저녁 노을과 함께 따뜻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찐사연 드라마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